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딸 은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은지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와 점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네가 없어.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납골당에 모셔두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골목길에 자리한 단독주택에서 오말자는 오늘도 혼자만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밥상을 차리는 말자의 모습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돌봐온 어머니의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어휴, 또 혼자네.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백미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쪽, 그리고 어제 남은 멸치볶음을 상위에 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했을 식탁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딸 은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반찬을 만들곤 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젓갈 반찬 만들었다. 말자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젓갈 반찬을 좋아했던 은지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짜다고 안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밥을 한 숟갈 떠넣으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 앞에 뭔가 놓인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대문 앞 평소 신문이 놓이는 자리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자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에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을 열어본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그리고 김치까지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멸치볶음을 아는 사람은 은지밖에 없는데 말자는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은지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만큼은 어머니보다도 더 맛있게 만들곤 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져다 줬을까?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잘못 배달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말자는 도시락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반찬이 자신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식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 도시락이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마음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운 천사가 따로 없네. 말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반찬을 조금씩 자신의 밥상에 옮겨 담았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마치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올까? 말자는 빈 도시락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대문 앞 같은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쪽지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적은 쪽지였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어젯밤에 놓아둔 도시락 그릇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말자는 새로운 도시락을 들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자는 그 이유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도시락 배달의 말자는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놓이는 정성스러운 도시락이 누가 보내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받아든 말자는 천천히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뭘 넣어주셨을까? 도시락 안에는 오늘도 정갈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오이 무침, 동태찌개, 그리고 말자가 좋아하는 명란젓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시락 뚜껑 안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떼어내어 읽어봤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딸 은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은지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와 점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은지 글씨 아닌가? 말자는 쪽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은지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와 쪽지의 글씨를 비교해 보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낙골당에 모셔두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체는 분명히 은지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은지만의 특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받침을 쓸 때 살짝 삐뚤어지는 것, 이응을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쓰는 것까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말자는 돋보기를 쓰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은지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말자는 은지의 다른 물건들을 찾아봤습니다. 졸업장, 취업원서, 생일카드. 모든 글씨와 비교해봐도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말자는 쪽지를 품에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다면 왜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은지 생각만 났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차가워진 은지를 안았던 그 순간, 영안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밤이 깊어갈수록 말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대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와 체형이 은지와 비슷했습니다. 은지야? 말자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내일 아침에 받을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맞니? 말자는 골목 끝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더욱 꼼꼼히 도시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쪽지가 2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몸살 나기 쉬워요. 두 번째 쪽지 엄마가 좋아하는 북어국 끓여서 보내요. 따뜻하게 드세요. 말자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은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건강을 누구보다 챙겨주는 효녀였습니다. 정말 은지가 살아있는 건가? 말자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왜 직접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요? 오후에 말자는 은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납골당 한 구석에 자리한 은지의 위패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한테 나타나거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말자는 위패에 대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말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 글씨체, 그 세심함, 그 따뜻함, 모든 것이 은지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널 찾을 거야.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말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딸을 다시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은지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은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은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자는 다시 한번 그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은지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자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은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경찰관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딸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도시락과 쪽지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멀쩡해요. 정말 제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은 말자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를 고려하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라고요? 제가 정신이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됐어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말자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이웃 정연이를 만났습니다. 정연이는 말자와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로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말자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연희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말자는 정연이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시락 이야기, 쪽지 이야기, 그리고 은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정연이는 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자 씨, 사실 나도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다고요? 그날 밤 내 대문 앞에서 검은 모자 쓴 여자를. 은지 같더라고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언제 봤어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새벽 2시쯤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내 집 대문 앞에 뭔가 놓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키하며 몸집이 은지하고 똑같았어. 정연이의 증언에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모자를 깊이 써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근데 걸음걸이가 은지하고 똑같더라고. 안짱다리로 조금 안으로 굽혀서 걷는 거 말이야.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는 어렸을 때부터 안짱다리였습니다. 그 특징적인 걸음걸이를 다른 사람이 알 리 없었습니다. 연희 씨, 정말 확실해요? 응, 분명해. 나도 은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틀릴 리 없어. 정연이의 증언으로 말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정말 살아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은지를 찾아야 해요.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말자는 그 길로 은지의 옛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사고 당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자는 은지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지와 가장 친했던 김수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웬일이세요? 갑자기. 수진아, 너희 은지 혹시 사고 나기 전에 이상한 일 없었니?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은지 언니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다고? 네, 계속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 따라온다고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부탁한다고. 아이,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 은지 언니가 몰래 키우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 아인지는 말 안 해줬는데.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은지 언니가 사고 난 후로는 소식이 없어서. 수진의 말에 말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지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아, 그때 은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혹시 사고가 아니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지 언니가 정말 무서워했던 건 사실이에요. 말자는 병원을 나오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혹시 죽음을 가장하고 숨어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대문 앞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밤 11시쯤부터 말자는 창문 커튼 사이로 대문 앞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골목 저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연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정말 은지와 똑같았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말자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하지만 그 사람은 말자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빨리 달려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자는 뒤따라 달려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돌아와. 말자는 빈 골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은지였습니다. 걸음걸이며 체형이며 모든 것이 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을 피해 달아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은지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큰 사거리였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은지가 말자는 사고 지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은지가 이곳에서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은지는 평소 이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다른 길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 밤에 이 길을 지나갔을까요? 말자는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사거리 모퉁이 편의점 사장이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요. 참 이상했어요. 사고 나기 전에 그 여자분이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더라고요. 쫓기고 있었다고요? 네,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급하게 걸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건너다 사고가. 편의점 사장의 증언으로 말자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으로 말자는 당시 경찰서에서 작성된 사고 조서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어머니인데요. 신분증 확인 후에 간단한 내용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말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당시 조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말고 다른 목격자 말입니다. 누구였나요? 박철수라는 분이었는데 그분 진술이 좀 이상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피해자가 일부러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자살로 보인다고. 자살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자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면서 왜 자살이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다른 정황상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말자는 경찰서를 나와 그 목격자 박철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술서에 기록된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박철수 씨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주인의 말에 말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사를 갔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인터넷으로 당시 사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간신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일부 훼손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어려워. 말자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필 중요한 순간에 영상이 훼손되었다니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그 기사는 아직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3년 전에 사고 내신 거 기억하세요? 아, 그때 일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트럭 기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에 그 여자분이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전화를요? 네, 아이를 지켜달라. 내가 없어도 잘 키워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은지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사고 나고 나서 어떤 남자가 와서 현장을 계속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요? 잘 차려입은 남자였는데 경찰도 아닌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럭 기사의 증언에 말자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날 오후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말자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배달업체에서 보내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치킨집, 중국집, 분식점, 모든 곳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말자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간 김밥집에서 의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그거요? 윤승민이라는 배달 기사가 하고 있어요. 윤승민이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말자는 그 윤승민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김밥집 사장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한번 물어보긴 할게요. 다음 날 김밥집 사장이 연락을 줬습니다. 윤승민이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 공원에서 윤승민을 만난 말자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승민 씨가 제 집에 도시락 배달해주고 계신가요? 윤승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누가 부탁한 거예요? 전 그냥 부탁받은 것뿐입니다. 윤승민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제 딸과 관련된 일인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도시락 배달해달라고 해서. 윤승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윤승민과의 만남 이후 말자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정말 살아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려고 할까요? 말자는 직접 은지의 장례식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은지의 장례식이 치러진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담당했던 장례 지도사가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오은지 씨 장례식 기억하세요? 아, 그때요. 기억나죠.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장례 지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은 유족분들이 모든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는데 그때는 다른 분이 대신 처리하셨거든요. 다른 분이요? 네, 정장 입은 남자분이 와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해놨어요. 화장 절차까지 다 정해놓고. 말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 시체가 정말 제 딸이 맞았나요? 장례 지도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걸 의심하시면 당시 영안실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자는 영안실로 가서 당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시 시신 확인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그건 잠깐만요. 담당자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신 확인란에 서명이 2개나 있어요. 2개요? 네, 어머님 서명하고 다른 사람 서명도 있어요. 말자는 그 서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은 분명했지만 다른 서명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장례식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백업 파일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포기하려던 말자에게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3년 전 그 사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그때 이상한 걸 봤거든요. 장례식 끝나고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뒷문으로요? 네, 검은 옷 입은 여자였는데 얼굴은 안 보였지만 키나 몸집이 그날 장례 치른 분하고 비슷했어요.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은지였을까요? 정확히 언제였나요? 화장로에 관이 들어간 직후였어요. 보통 그런 시간에는 뒷문 쪽에 사람이 없는데 경비원의 증언에 말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은지의 장례식이 가짜였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말자는 화장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당시 화장장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화장 절차 간소화. 신원 확인 없이 처리되는 경우 증가. 기사를 읽어보니 당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화장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말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지 대신 다른 사람이 화장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말자는 화장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3년 전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분이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화장장 직원은 컴퓨터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은지 씨.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화장 당일에 시신이 2구 접수되었네요. 오은지 씨하고 무연고 사망자 1분.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요? 네, 노숙자로 추정되는 분이었는데 신원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2 시신이 같은 날 화장된 거예요? 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오은지 씨만 화장된 걸로 되어 있네요.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화장로에 들어간 것은 은지가 아니라 그 무연고 사망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제 딸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말자는 화장장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지의 죽음이 조작된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지는 죽음을 가장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승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약속 장소인 공원에서 윤승민을 만났습니다. 윤승민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우리 은지가 살아있는 거야? 윤승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말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은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속인 거야? 그건 은지 누나가 직접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만나고 싶어. 그게 누나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윤승민의 말에 말자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아프다니. 무슨 병이야? 그건 누나가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윤승민이 은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을 때 말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승민은 말자를 말렸습니다. 이모,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은지 누나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 누나가 엄마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말자는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지냈던 딸이 살아있다는데 왜 만날 수 없다는 걸까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 일단 제가 누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락드릴게요. 윤승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사흘 후 윤승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가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혼자 오셔야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말자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외각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말자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자를 윤승민이 맞았습니다. 이모, 이쪽으로 오세요. 윤승민은 말자를 3층 한적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말자는 떨렸습니다. 정말 은지가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많이 여위었지만 분명히 은지였습니다. 은지야. 말자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도 어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지야, 정말 내가 맞지? 꿈이 아니지? 말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확인했습니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은지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3년 동안 속여서. 됐어. 그런 건 됐어. 지금 어디가 아픈 거야?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암에 걸렸어요. 말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치료받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찾은 딸이 죽어간다니.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옆에서 간병해 줄 수 있었잖아.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생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게? 아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동료가 말했던 그 아이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아이야?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5년 전에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였어요. 윤승민이 옆에서 대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은지 누나는 조직폭력배한테 협박받았어요. 누군가의 아이를 키웠다는 이유로.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은지 누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문제 삼아서 협박을 했어요. 말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은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가장한 거예요. 그놈들이 저를 통해서 아이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한 거구나. 네. 정말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말자는 딸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은지는 핸드폰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도준이에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자는 사진 속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모르는 외손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엄마, 제가 죽으면 도준이를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저는 이미 많이 아파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은지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만은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도시락도 보내고, 은지야. 말자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엄마,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라도 만났잖아. 그날부터 말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해 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반찬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다행이에요. 엄마 입맛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도준이를 한번 보고 싶다. 정말요? 만나시고 싶어요? 그럼 내 외손자인데. 은지는 기뻐하며 윤승민에게 도준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말자는 외손자 도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도준이는 말자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말자는 도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매일 병원에 가서 딸과 외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많이 아파요. 은지는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자는 딸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제가 죽으면 도준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안 죽어. 하지만 은지와 말자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말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은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조직 폭력배였어요. 은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도준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맡게 된 거야? 네. 처음에는 잠깐만 돌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변했어요. 은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맡아준 대가라면서.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협박을? 제가 거부하면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그리고 엄마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말자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니? 처음에는 줬어요. 하지만 요구가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그들 조직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빼내라는 거였어요. 부자 환자들 명단을 달라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더 심하게 협박했어요. 그때 사고를 낸 거야? 네.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거였어요. 은지의 말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된 거라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리 눈치채고 윤승민 오빠와 함께 가짜 죽음을 계획했어요. 은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 시체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제 시체라고 속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윤승민 오빠가 도와줬어요. 오빠가 장례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말자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화장장에서도? 네, 화장된 건 제가 아니라 그 무연고 사망자였어요. 은지는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숨어 지냈어요. 도준이와 함께 3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 처음에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치료받으러 여기 와야 했어요. 은지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서 엄마를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보낸 거구나. 네.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말자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은지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엄마. 도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도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승민이 데려온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도준이는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도준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도준이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으면 도준이를 정말 부탁해요. 은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은지야, 특히 마지막 이 시간들.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준이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해요.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죠? 도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도준이 잘 키울게. 말자는 외손자를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부산이 움직였고 말자는 딸의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은지야,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 마지막까지만은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은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마지막에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은지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딸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새벽 3시 은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말자의 손을 잡고 있는 채로 은지야, 이제 절대 가지 마라. 말자는 딸을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겨우 찾은 딸을 또다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윤승민과 도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짜 가족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안 일어나요? 도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언제 돌아와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준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은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은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장례였습니다. 말자는 딸을 제대로 된 곳에 모시고 매주 찾아가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을까요? 7살 도준이는 아침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워서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자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먹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손자와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도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도준아. 튼튼하게 자라야지. 네,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도준이의 말에 말자는 뿌듯했습니다. 은지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자는 도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마중 나와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도준이를 보낸 후 말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을 반찬이 아니라 도준이를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그래요. 그래요?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게 훨씬 낫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준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말자는 이웃 정연이를 만났습니다. 말자 씨, 손자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연희 씨, 고마워요. 그런데 가끔 걱정도 돼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직 젊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바르게 큰다고 하잖아요. 정연이의 격려에 말자는 힘이 났습니다. 오후에 도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이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준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도준이 엄마는 세상을 떠났어요. 말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도준이를 더 잘 돌봐드릴게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 차려줄게요. 고마워, 도준아. 우리 도준이가 정말 착하구나. 두 사람이 함께 차린 저녁상은 비록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자는 도준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해 주세요. 도준이는 종종 엄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자는 은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요리를 정말 좋아했단다. 할머니보다도 더 잘했어. 정말요? 그럼 저도 요리 배울래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 도준이가 잠든 후 말자는 은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 같은 편지였습니다. 은지야, 오늘도 도준이가 잘 지냈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와서는 할머니 도와주고 정말 착한 아이야. 너를 닮아서 그런가 봐. 편지를 다 쓴 후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도준이 잘 키울게.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준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한 도시락 쌌어. 와, 뭐예요? 엄마가 좋아했던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야. 도준이는 신이 나서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도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말자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준이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점심때쯤 말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끔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말자 씨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별 말씀을요.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죠. 말자는 은지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기쁜 말입니다. 저녁 시간 도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도시락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고. 도준이의 말에 말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살자. 잠자리에 들기 전 말자는 대문 앞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도시락이 놓이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었네요. 사랑해요. 말자는 쪽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같았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말자는 쪽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도준이와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죽지 않았어. 끝까지 날 지켰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